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 시청하는 거죠. 상승장일 때는 오르는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졌던 우리 포착주들의 성과가 어제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 극소수만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월요일에 두 자릿수 급등, 그리고 화요일에 상한가 터치한 종목까지 있었고요. 어제같이 시장이 빠질 때에도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방송 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미증시 AI 거품론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번 주 월요일에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AI 거품론 또 외국인의 거센 매도에 어제 결국에는 10거래일 만에 다시 4,0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화요일에 926선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주 후반까지 밀리면서 876선에 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번 주 종목 고민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 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남기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CNW 공명정지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AI 거품론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좀 괜찮아질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AI 거품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AI 거품론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 이제 팔란티어 쪽이랑 이제 엔비디아 쪽을 마이클 버리라는 이제 미국의 투자자가 이제 하락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종을 촉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제 팔란티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누가 봐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바닥 대비 10배씩 올라온 기업들이니까. 그래,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더 갈 거냐, 이제 못 갈 거냐. 일단 마이클 버리 이제 이력을 보면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 이제 버블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으로 좀 유명해졌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 때 테슬라 투자했는데 테슬라 하락 베팅인데 45% 이상 올라와서 또 큰 손실이 났고, 이번에도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락 베팅을 좀 했는데 엔비디아랑 팔란티어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 한번 유명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꾸준한 거 같지는 않아요. 한번 운 좋게 맞힌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근데 누가 봐도 AI 쪽에 소프트웨어 쪽은 실적 대비 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엔비디아, 이 젠스랑 CEO 같은 경우도 우리는 거품 껴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AI 쪽이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도 넘어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GPU가 훨씬 더 지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아직 뭐 이제 막 대규모로 이제 증설하는 국가들,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결국 믿을 건 좀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AI 쪽, 그러니까 네이버도 옛날에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서 뭐 1,000원, 2,000원 할 때는 이제 막 이제 거품이 껴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기업들은 이 거품이 아니고 그냥 뭐 몇 년 뒤에 수백 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AI 인터넷 쪽에서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뭐 그냥 버블이다. 지금 이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AI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음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또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AI 칩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버블, 엔비디아가 나중에 또 미래 지배자가 되면 지금보다 이제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뭐 10배, 20배, 3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또 이제 경쟁자가 이겨서 확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사이클을 보면 지금은 버블 논란 시점이 아니고 초기 단계고,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는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제 버블 때문에 이제 꺾일 것이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이제 올라갈 것이고 반도체는 실적이 급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당장 AI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반도체 이 AI 쪽은 기업이나 이제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모든 산업을 이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업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 투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수는 뭐예요? 예,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죠. 예.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부을 때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무조건 이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AI 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반도체 쪽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그렇게 뭐 고평가돼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 막 쫙쫙쫙 10배씩 갈 때 우리나라 이제 올해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아직 코스피 4천도 그렇게 버블 논란을 일으킬 만큼 퍼가 높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AI 논란으로 인한 조정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기업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기 이제 브로드컴 쪽에 유리기판 이제 공급 기대감 때문에 앱솔릭스 같은 경우도 AMD 인증 기대감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또 태성이 예사롭지 않죠. 장 끝나고 기업 설명에 나왔는데 5개 수혜가 기대가 된다. 복합 동박 설비. 근데 소재까지 공급했다 이게 나왔어요. 유리기판 장비, ESS, 소캠 이런 부분들까지 FCPJ까지도 5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1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태성은 제발 좀 다음 주 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사고 싶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태성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30억을 사놨기 때문에 10월 31일 날이죠. 예.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기업 설명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했다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대부분 주주들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하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또 이제 반발이 주가가 떨어지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도 움직이긴 했지만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벌써 5만 원이고 태성은 한 3만 원대죠. 예. 제가 피롭틱스 10,000원대 설명드렸거든요. 예. 태성 같은 경우는 원래 2,000원대에 설명드렸었는데 다 작년도였죠. 그리고 재작년. 예. 그래서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이 TGV 유리기판 장비를 하지만 이 기업은 당장 뭐 1조 원의 매출이 당장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태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년, 2, 3년 안에도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그리고 태성은 이제 이 배터리 쪽이랑 반도체 쪽으로 투트랙으로 좀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피롭틱스 대표이사가 30억 안 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 쪽에 뭐 투자조합 쪽에 예전에 CB 투자가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대표이사 수급 들어오는 기업만큼 그렇게 좀 좋은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수급 들어온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대표이사 장내 매수. 그런데 이제 10억 사느냐, 20억 사느냐, 30억 사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하죠. 이 코세스 같은 경우도 올해 대표이사가 13억을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한 200%, 300%? 약 4배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졌어요. 예. 코세스는 사랑이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작년도부터 해서 참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제 30억 매수자가 들어온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젠스랑 CEO가 한국 로봇 산업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좀 강했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로보티즈 원익홀딩스인데 근데 원익홀딩스만큼은 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가 제가 이제 바닥에 4,000원대 설명드리면서 3,000원대인가요? 한 10배 가까이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고 최대 주주가 약 80만 주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로봇손이 가장 로봇손의 핵심이다. 로봇손 정밀 구현이 어렵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게 머스크가 얘기한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다. 그런데 이 로봇손을 촉각 센서까지도 지금 탑재해가지고 개발을 메타랑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기대감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버블 논란이다 많이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만큼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버블을 논란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죠. 그런 흐름이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도 정도에 좀 이제 구체화되고 났을 때 이제 선별적으로 이 기업은 진짜 이제 지배자가 될 것 같아. 그럼 더 랠리가 나오는 거죠. 이 기업은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이제 꺾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AI 버블 논란 이런 부분들을 뭐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단정 짓지도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내에서도 제가 링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로봇손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팅 이쪽에 이제 세계 아시아 최대 파운드리 신공장을 지금 내년도에 완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손 관련주는 앞으로 다음 주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손 제가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바닥권에 있을 때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그리고 또 PS 일렉트로닉스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도 대표사가 잔뜩 들어와 있죠. 자사주 매입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 내려올 때가 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손, 링크 솔루션까지 잘 보시면서 앞으로 로봇 관련주는 제닉스 로보틱스도 제가 설명드리고 100%, K&R 시스템도 200%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덜 올라온 기업들 위주로만 좀 신규는 보시면서 원익홀딩스도 끝까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사이에 실시간 채팅창에 연구소 키다리님이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싹쓸이 방송뿐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든든한 정지우 위원님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어떤 쪽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반도체가요, 슈퍼사이클이 왔잖아요. 이게 뭐 왔다라고 해서 지금 막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도 HBM 물량이 이미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인상 얘기도 계속 나와요. 왜? 아니 내년도 완판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생산해야 될 거는 2027년도 물량인데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빠듯하잖아요. 그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증설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지금 당장 AI 쪽에 이제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멈출까요? 투자를? 안 멈추겠죠. 이 AI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이제 기업들도 AI로 인해서 이 직원들을 감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5,000명 가까이 감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막 10만 명 정도 감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왜? AI가 다 자동을 해주니까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AI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결과가 AI 돌리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은 부분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미리 뭐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또 AI가 또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AI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AI로 뭐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 AI가 거의 만능인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로봇주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로 모든 걸 구현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카메라,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가 오고 이제 로봇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그리고 우주항공 시대가 오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통신 인프라도 또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AI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가장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가장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어떤 기업이죠? 환율 이제 상승과 함께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리기판 쪽도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앱솔렉스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좀 빨라지고 있고 반도체 쪽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업종이냐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반도체 배터리 쪽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이걸로 앞으로 우리 5년, 10년, 20년 동안 먹여 살릴 산업 반도체 배터리가 못 가면 주식시장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배터리가 가면 5천, 6천, 7천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업종에 가서 이끌어서 5천, 6천, 7천까지 이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거의 뭐 반도체 배터리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당장 뭐 원전 짓는 데는 15년, 20년 걸리고 우리나라 원전 누가 짓게 허가를 해줄까요? 뭐 지방이 됐든 뭐 서울이 됐든 원전 짓는데 굉장히 주민들도 반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우리나라는 수출 쪽으로 아마 앞으로 SMR 쪽으로 해서 아마 좀 더 가속화될 것 같고 아마 국내에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아요. 서해안고속도로. 그래서 아마 풍력, 태양광 이쪽도 꾸준하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까지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주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 다음에 종목 상담 코너도 이어지죠. 아직 상담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앞으로 우리의 또 미래는 어떤 업종이 또 중요할까? 항상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투자의 기본은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은 그렇게 크게 수익률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부동산도 알짜배기 땅을 딱 사놨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도 이제 허벌판일 때, 그럴 때 가지고 이제 딱 이제 막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치솟고 올라오잖아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이제 막 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막 네이버 쫙 수백 배, 그죠?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 같다. 뭐 삼성전자 뭐 10배, 20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천만원. 전기차 올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전기차는 지금 오고 있는 건데 테슬라 막 수백 배 또 올라가고 AI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AI 우리가 이제 뭐 2, 3년 전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거기는 AI 반도체가 GPU가 꼭 필요하대요. HBM도 필요하고 SK하이닉스 5배, 뭐 엔비디아 뭐 10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시대가 올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런 AI 가속기라 HBM을 만들려면 유리기판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잘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대신 유리가 이제 잘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기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또. 그래서 CNG 하이테크를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닥권이었죠. 721선 부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어요. 이게 일단 강세 일봉이 나온 거예요. 이 아래꼬리 대양선. 밀집국면 정별 초기에서 아래꼬리 대양선 나올 때를 잘 보셔야 돼요. 대량거래 시현되면서 쭉 올라가죠. 근데 꼭대기에서 대량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터닝했죠? 여기서부터 또 터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제 정별 상태,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00일선 완벽 정별 상태에 들어갔죠. 대표이사가 30억, 또 30억, 6억 이렇게 총 3명이 최대 주주 3명이 66억을 사고요. 그리고 이 연구소장이 한 2억 가까이 지분을 늘리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는데 신사업만 8개를 합니다. 유리기판 사업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열기판, 라이닝 시트, 그리고 고순도 에칭가스를 삼성물산 쪽이랑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앞으로 이제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주식은 항상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거래량 늘어난다?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했다? 12,500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대양선이 나온다? 밀집 국면이다. 완전히 다닥다닥 이평선이 몰려있죠. 이거 한 번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다고 끝날까요? 네. 최대주가 대량 매집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유르기판, 대면적 유르기판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업으로 인해서 PCB 업체들이 대전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삼성과 SK가 보고 갔다. 보고 이제 뭐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표이사가 이제 수십억 들어온 상태에서 그리고 연구소장도 지분 늘린 상태에서 만드는 사람이죠. 기술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꽝이 될까요? 뭐 꽝이 될 수도 있죠. 뭐 갑자기 돌발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뭐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다든지 뭐 지연될 수도 있고 꽝이 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잘못될 것 같은데 왜 대표이사나 최대주 지분을 왜 늘립니까? 있는 것도 팔아버려야죠. 그죠? 잘못될 것 같은데 시설 투자를 왜 해요? 예. 오히려 제품을 더 조금밖에 생산을 못 해야 되는데 왜 2배 가까이 매출이 나올 수 있게 증설을 해버리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의 기본은 뭐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모든 항상 지금 365일 5년 동안 대상을 거머쥐면서도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열심히 하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도전하다 보면 자기 능력도 이제 길러지고 그리고 매번 실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경우가 더 결국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끝까지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CNG 하이테크도 여기서 도전. 그죠? 그리고 원래 700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예. 중간에서 터닝해 버리잖아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지수가 투매 나오는데도 견조했잖아요. 강하죠? 정별 초기. 그래서 점진적. 14,700원대가 기관들이 44억 투자 들어온 단가거든요. 교환사채. 이자율 0%. 아마 15,000원 이하는 바닥권으로 보면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밀리는 걸 보고 그래. 밀리겠구나. 그런데 막판에 살아나겠지. 왜?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쪽이랑 미국 이제 셧다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왜? 실패 중간 선거 지금 전에 이번에 뭐 뉴욕 시장이라든지 이런 선거에 다 민주당 쪽으로 지금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냐면 정치인 같은 경우가 미국 특히 어떻게 할까요?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예. 추가 부양을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경제 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정책들을 펼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관세다 뭐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급감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또 수출도 어렵고 지금 금리는 고금리죠. 그럼 반드시 아마 미국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팍팍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관세 수입도 생각보다 많이 거쳐지지 않았어요. 1조 달러를 걷는다라고 했는데 약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관세 이 수입마저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가 치솟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아마 미국은 내년도 하반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년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버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버블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돈 푸는 정책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 올해 이제 긴축하는 정책,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죠. 12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1일 이후에 이제 내년도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종료 만기되기 전후로 해서는 아마 돈 푸는 정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조정 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태성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는 2023년도 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1월 달, 2022년도 10월 달에 바닥을 형성하고 왜 그때 제가 강추를 해드렸을까요?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와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투자 이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서 터닝하네, 밀집 국면이네, 최대주가 매집 들어오네, 시설 투자하네, 공격적으로 투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CNG 하이테크도 똑같은 맥락이죠. 최대주가 들어오네, 시설 투자 대규모로 하네, 거래량 늘어나네, 기술 확보했네, 바닥에서 밀집 국면. 쫙 43,000원까지 랠리가 나온 거죠. 한 20배 가까이, 바닥 대비는 한 40배. 제가 2,000원 설명드리니까 한 20배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터닝하고 있어요, 또. 그죠? 왜 이런 변곡점이 중요할까요? 파라볼릭의 기조거든요. 상승 기준이냐, 하락 기준이냐. 이 기조를 봐야 돼요. 끝났을까요? 대표회사가 24,000원대에서 30억 샀잖아요. 그죠? 우리는 24,000원대가 기회였었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평일날 첫 급등하는 날 제가 저녁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뭐 상토 신호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대량 거래 대음선, 뭐 섀도우가 판다든지 이제 올해 연내에 유리기판, 복합 동박 설비와 소재까지 이 신섭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엔비디아 소캠부터 해가지고 ESS, 새로운 재료가 더 나왔어요. FCPJ는 삼성전기, LG에너텍 수혜가 또 될 수가 있고요. 5개 수혜다. 배터리 반도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왜 최대주가 매집했고 왜 주주들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까지 이번 주 진행을 했는지 아마 주식은 항상 1조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였죠. 아마 내년도에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나오면 아마 1조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성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 투자 1,000억 가까이 증설을 했죠. 대표이사 30억 샀죠. 지금 중장기 사실상 2022년도 때보다는 약간 이격은 벌어져 있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밀집 국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격이 아직까지 이평선이 일봉이랑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완벽하게 정벨 상태에서 이제 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유리기판 쪽 삼성전기와 SKC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대전이 펼쳐지게 되면 차후에는 LG이노텍까지 합류하겠죠. 이런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